기가은비 기술과정을 부탁해. 저작권과 초상권을 지켜주세요. 지난 시간에 청소년기 성적 발달의 특징에 대해 공부하였는데요. 오늘은 여성의 성적 발달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호의 일기입니다. 미호라는 여학생의 일기를 듣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은 아침부터 배가 살살 아팠는데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월경이 시작되었다. 월경일인 것을 깜빡하고 생리대를 챙기지 않았는데 다행히도 소영이가 빌려주었다. 소영이는 월경 주기를 꼼꼼히 체크한다고 하였다. 나도 이제부터 월경 예정일을 꼼꼼히 체크하여 오늘 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월경 예정일을 계산하는 것은 왜 필요한가요? 다음 월경 예정일은 언제인가요? 다음 배란 예정일은 언제인가요? 이건 여성의 생식기관을 정면에서 봤었을 때 모습입니다. 여성의 생식기관은 자궁이라고 배웠고요. 여성의 몸 안에 들어있다고 했죠. 자궁은요, 작은 표주박 모양으로요, 두꺼운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신과 출산에 관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기를 출산할 때 힘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호르몬에 따라 자궁 내막의 두께와 상태가 변합니다. 성호르몬은 여성 호르몬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궁 내막은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 자궁 안쪽에 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막의 두께가 성호르몬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변하고 두꺼워지기도 하고 얇아지기도 합니다. 또한 자궁은 태아가 성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기집이라고 하기도 하죠. 임신 중에는 자궁은 부드러워지며 크기도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아기의 크기를 생각하면 자궁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야 될지 알 수 있죠? 기본적으로 자궁은 여성이 주먹을 졌을 때 크기 정도라고 해요. 그 다음으로 난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소는 자궁의 좌우에 한 개씩 있습니다. 남성의 고환의 경우에도 좌우에 한 개씩 있었죠. 그래서 둘 중 하나가 망가지더라도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난소는 성숙된 난자를 제공합니다. 사춘기가 돼서 난자가 성숙되면 이 난소에서 난자를 하나씩 내보내게 돼요. 또한 난소는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장소예요.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서 사춘기에 분비하게 됩니다. 여성은 폐경이라고 하는 현상에 이르기까지 한 달에 한 개씩 번갈아 가며 난자를 생산하게 됩니다. 폐경은 더 이상 난소가 작용하지 않아서 생리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성의 경우 보통 50살 경에 폐경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란간입니다. 수란간은 난소와 자궁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둘을 연결해 주는데요. 보통 수전된 난자가 지나가는 관이라고 해서 수란관이라고 합니다. 수란간은 끝이 이렇게 나팔꽃 같이 생겼다고 해서 나팔관이라고 하기도 해요. 한쪽 끝에 난관체가 있습니다. 난관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나팔꽃처럼 생긴 끝의 부분으로서 마치 손처럼 생겼습니다. 이 난관체는 난자가 난소에서 배출되었을 때 그 난자를 싹 끌고 그 관 안으로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한마디로 난자를 잡는, 끌어당기는 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론 질입니다. 질은 자궁과 신체 외부를 연결하는 곳으로서 가장 바깥쪽에 있습니다. 근육질의 관이고요. 근육질인 이유는 역시 출산 시 작용을 해야 하기도 하고 분비물을 내보낼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질벽은 아코디언처럼 접혀 있어요. 이게 아코디언인데요. 주름이 있기 때문에 잘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궁경부입니다. 여러분 자궁경부암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여자친구들은 자궁경부암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죠? 자궁경부암은 바로 이 기관에 생기는 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궁경부는 자궁 맨 아래쪽에 있는 좁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궁과 질을 연결하는 중간에 있고요. 자궁의 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산 시 자궁은 넓어지게 돼요. 이게 바로 아기의 출산 장면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여기 가운데에 있는 태아가 바로 아기고요. 바로 밑에 여기가 자궁경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이 질이에요. 보면 자궁경부가 굉장히 좁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자궁경부를 커다란 아기의 머리가 통과해서 나와야지만 출산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궁경부가 충분히 벌어져야 출산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생식기관을 측면에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여성을 반을 잘랐을 때 옆에서 보이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어느 쪽이 배인지 아시겠어요? 거꾸로 이야기하거나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왼쪽이 배고요. 여기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엉덩이예요. 그 다음에 뼈를 구분해 볼 텐데요. 여기 뒤쪽에 길게 있는 뼈들이 척추뼈입니다. 허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앞부분에 골반뼈가 크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오줌을 보관하는 방광이 여기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성의 생식기관에서도 배웠었는데요. 방광과 연결된 오줌을 배출하는 관의 이름이 뭐였죠? 맞아요. 요도예요. 여성도 요도가 있는데요. 남성과 달리 여성의 요도는 길이가 짧을까요? 길까요? 맞아요. 짧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세균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요. 관이 짧기 때문에 세균의 침입이 쉬워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 쉬워요. 방광염이나 질염 같은 경우도 여성의 경우 쉽게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이는 부분이 엉덩이 쪽에 있는 대장입니다. 여기서 대변을 처리하게 되겠죠. 대장 끝에 연결된 기관이 항문입니다. 그럼 생식기관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이 중앙에 위치되어 있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자궁입니다. 아기 집이라고도 하죠. 자궁의 양쪽에 뻗어 있는 수란관은 이렇게 자궁 본체보다 조금 위쪽에 위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 밑질이 아래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성적 발달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배란입니다. 배란은 난소에서 난자를 배출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난소에서 난자를 내보내는 거죠.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난소에 미성숙한 난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런 주머니에 난자를 잔뜩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성이 사춘기가 되면 한 달에 한 개씩 좌우 난소에서 번갈아 가면서 난자를 성숙시켜서 수란관으로 내보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게 배란이에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난소예요. 여성은 사춘기가 되면 이렇게 난자를 성숙시키게 됩니다. 일종의 난자를 내보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준비를 마친 난자가 톡 하고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를 배란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한 달에 한 개씩 좌우 난소에서 번갈아 가면서 난자를 내보낸다고 했죠. 그래서 한쪽 난소는 2달에 한 번씩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이 자기 차례인 걸 자각을 하면 안에서 난자를 성숙시키는 과정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톡 튀어나온 난자는 수란관으로 쏙 빨려 들어가게 돼요.
이때 작용하는 것이 앞부분에 설명해왔던 난관체입니다. 난관체는 마치 손처럼 생겼죠? 나팔꽃 끝같이 생긴 이 난관체는 난자가 튀어나오면 바로 흡입해서 빠져나가지 않게 흡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월경입니다. 월경은 혈액이 질을 통해 몸 밖으로 나오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생리라고 하고요. 피가 질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배란기, 난자가 튀어나오는 시기에는 자궁 내막이 두꺼워집니다. 자궁 내막이 난자를 받아 임신을 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때 자궁 내막에는 영양소와 여러 가지 혈액 같은 것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임신이 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실망하겠죠. 이때 자궁 내막이 허물어지고 떨어져 나가면서 그 혈액이 질을 통해 몸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월경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임신에 실패해서 자궁벽에 쌓아두었던 물질들이 다 뜯어져 나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가 철철 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매우 고통스러운 생리통 같은 통증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자궁 내막이 성호르몬의 분비에 따라서 두께와 상태가 달라진다고 했죠. 이건 자궁 내막의 변화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난 똑똑해, 좀 더 알고 싶어 하는 친구들만 자세히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맨 밑줄은 난소 주기입니다. 난소가 난자를 내보내는 배란 현상을 나타내는 모습인데요. 여기 톡 튀어나온 것이 난자고요. 그 밑에 이게 튀어나온 현상을 배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배란을 중심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자궁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들이 쭉 있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따가 살펴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맨 아래 나와 있는 그림은 자궁 내막의 두께를 표현한 건데요. 두께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기부터 살펴볼게요. 이 하늘색으로 표기한 시기는 월경기인데 월경을 할 때예요. 앞부분에 우리 임신에 대비하여 자궁벽에 열심히 물질을 쌓아놓는다고 했죠. 영양소도 쌓고 피도 쌓아놓았는데 임신에 실패할 경우 우리 몸은 실망해서 벽을 무너뜨린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시기이기 때문에 자궁 내막의 두께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입구 바깥으로 피가 빠져나가는 게 보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시기는 다시 이제 처음부터 혈액과 영양소를 쌓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았어요. 이 시기에는 자궁 내막이 점점 두꺼워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는 이유는요. 마치 폭신폭신한 이불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 폭신폭신한 영양소와 혈액이에 나중에 난자가 쏙 들어가서 편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임신에 준비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파란색으로 표시한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는 자궁 내막을 두껍게 계속해서 유지해주는 시기예요. 혹시라도 난자가 튀어나왔으니까 임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궁 내막을 아예 두꺼운 상태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얘기했듯 임신에 실패하게 되면 계속 이 물질을 몸 안에 쌓아놓을 수 없잖아요. 매번 교체해주고 바꿔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벽의 높이를 점점 줄여가면서 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이때가 바로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은 어떻게 자신의 생식기간을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생식기간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 앞에 설명했듯이 요도가 짧고 질에도 세균이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잘 생기는데요. 방광염, 질염 등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생식기간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항상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리통의 경우에도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조금 잦아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경 전후 발생하는 통증이나 불쾌한 느낌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불규칙한 생리 주기, 그리고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산부인과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리통이 있을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월경 주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경 주기는 월경이 시작된 날로부터 다음 월경이 시작되기 전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성들이 생리를 계속 체크하게 되는데요. 주기라고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자주 돌아오는지를 체크하는 거겠죠. 이번에 생리를 시작했으면 다음에 생리를 언제 시작하는지 그 시간을 체크하는 것이 월경 주기라고 합니다. 월경은 보통 3일에서 7일간 지속됩니다. 물론 3일밖에 안 하면 좋겠죠. 짧게 하니까요. 그런데 보통은 일주일 정도 월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월경은 배란 후 14일 정도 지났을 때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월경, 생리가 불규칙적이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주기가 일정해집니다. 그래서 생리를 처음 경험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나 중학교 때는 월경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해서 힘이 들어요. 이번에 했는데 얼마 안 지나서 또 하고 해야 될 시기가 됐는데 시작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주기가 일정해집니다. 보통 월경 주기는 25일에서 35일 정도입니다. 월경 주기를 도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번 월경일이면요. 다음 월경일이 있겠죠. 그 사이의 기간을 보통 월경 주기라고 하는데요. 월경 주기는 25일에서 35일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월경은 배란 후 14일 정도 지나면 시작된다고 했으니까 거꾸로 월경 전 14일이 바로 배란일이 되겠습니다. 이건 수업 앞부분에 나왔던 미호의 일기입니다. 이제 그러면 미호의 일기에서 나왔던 질문들에 하나씩 답변을 해보면서 오늘 주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경 예정일을 계산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다음 생리를 언제 하는지를 왜 체크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생리대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생리대 외에도 우리가 필요한 것 많아요. 휴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월경용 생리 팬티도 따로 있죠.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또 생리혈이 묻는 일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생리를 시작하게 되면 옷에 묻는 일이 생기죠. 그런데 하필 그날 흰 옷을 입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생리혈이 묻는 일을 막기 위해서 월경 예정일을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또한 앞부분에 월경은 배란일과도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임신 예정일, 분만 예정일 등 다양한 중요한 일자들을 계산하는 데에 생리의 날짜가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월경 예정일이 언제인지 계산하는 거였는데요. 여기에 미호의 월경 주기가 28일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월경일이 있고요. 다음 월경일이 있겠죠. 그 사이에 배란이 일어날 겁니다. 월경일과 월경일 사이의 간격이 28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번 월경일은 5월 6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28일이 지나면 다음 월경 시작일이 되겠죠? 계산을 해볼까요? 5월 6일에다가요. 28일을 더하면 됩니다. 더하기. 5월 34일이 됩니다. 5월 34일이 있나요? 없죠. 5월은 31일까지 있습니다. 그럼 5월 31일이 지나고 3일 후죠. 6월 며칠이 될까요? 바로 6월 3일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 월경 시작일은 6월 3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배란 예정일은 언제일까요? 미호의 월경 주기는 28일입니다. 그래프를 통해 볼게요. 이번 월경일은 5월 6일이었죠? 다음 월경 예정일은 아까 계산했을 때 6월 3일이었어요. 그러면 다음 월경일로부터 14일 전에 배란이 시작된다고 했으니까 다음 월경 예정일이었던 6월 3일에서 14일을 빼면 배란일이 될 것입니다. 계산해 볼게요. 6월 3일에 빼기 14일을 한번 해보면 6월하고 마이너스 11일이 됩니다. 6월 마지막 날로부터 11일 전이 즉 배란일이 됩니다. 5월은 그런데 31일까지 있죠? 31일에서 11일이 빠지면 5월 20일이 됩니다. 따라서 배란일은 5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 설문지로 배운 내용 점검하기. 설문지의 문제를 풀며 배운 내용을 점검해 봅시다. 설문지는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게시물에 하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총 6문제고요. 객관식입니다. 그러니까 찍어서라도 풀 수가 있겠죠? 다음은 설문지 1번에서 3번 문제입니다. 혹시 설문지가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준비했어요. 모두 객관식이고요. 4개의 보기 중에서 한 가지만 정답입니다. 다음은 설문지 4번에서 6번 문제입니다. 앞에서 했던 미호의 일기를 바탕으로 풀었던 문제들이 있죠. 잘 모르겠으면 앞에 영상을 다시 보면서 답을 잘 찾아보세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해설해 두었습니다. 설문지를 다 풀었으면 해야 할 것이 있죠? 마지막엔 꼭 완료로 표시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 과제에 보면 완료로 표시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꼭 눌러주어야 제출한 학생으로 처리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구글 클래스룸 교과방이나 이 메일 주소로 보내주면 됩니다. 오늘은 여성의 생식기관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성교육을 받으며 자신과 타인의 성을 모두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